네, 취업 시장의 핫 이슈를 알아보고 또 핫 키워드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핫 이슈 핫 키워드입니다.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 이도희 기자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주의 김은진입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뭐 좀 힘이 없으신데, 예. 또 약간 여성성을 강조하시는 거 아니죠?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힘차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핫 이슈 핫 키워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취업 사기, NCS 합격 비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세 가지 중에 안 좋은 것부터 또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사기부터 한번 알아보죠. 취업 사기. 이도희 기자,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제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취업난 때문에 이제 갈수록 간절해지는 취업 준비생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뭐 금전적이나 사업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참 우리 이 취업 시장에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씁쓸한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취업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아주 못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취업 사기를 근데 이슈가 될 만큼 많이들 당하고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당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합격시켜주겠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구직자 8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47.1%가 취업 관련 사기 경험을 해봤다고. 절반이나. 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예. 이게 2012년도에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33.2%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3년 사이에 13.9%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 굉장히 수법이 또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수법들에 많이 당하고 있나요? 네,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그 네. 연봉이나 고용 조건을 허위로 이제 기재를 한 경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절반 정도 넘고요. 이것도 엄연한 사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격 조건이나 뭐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정작 면접까지 본 다음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또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다단계. 그러니까 채용 공고라고 내놓고 이제 입사 지원자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다단계 영업을 시킨다거나 뭐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특히 취업 사기로 절반 이상이 좀 그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한 평균 242만 원 정도에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수법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사기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네. 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관련 뭐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면서 취업 준비생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로비 자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짜 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 이들한테 속은 사람만 그래도 119명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피해액이 더 놀랐습니다. 피해액이 6억 7천만 원에 달았다고 하고요. 뭐 또 한 가지 사례는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한 구인구직 포털에서 그 취업 준비생 A씨가 이제 사무보조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업체 측에서는 입사 동의서와 함께 급여 입금용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뭐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자신들의 이메일로 보내주면 뭐 처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출입 보안 카드도 발급을 해야 되니까 예. 체크 카드를 퀵으로 보내주면 받겠다라고 대포 통장으로 쓰려고 네, 그랬나 네, 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려는 금융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얘기 들을수록 너무 속상하고 취업 준비생들이 간절하고 또 워낙에 좀 붙잡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곳에 많이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방금 예. 나온 경우처럼 그렇게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의 계좌 정보를 빼내서 이걸 대포 통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팸 문자를 보내서 뭐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임대해주면 계좌당 얼마를 주겠다. 이제 당장 돈이 급하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서 이제 계좌를 넘겨주면 그대로 잠적을 해버려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업체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글을 이제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또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다양한 사기 수법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좀 안 당하려면 또 저희들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대포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준비생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기업은 입사를 위해서 취준생들에게 금융정보를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어느 곳도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동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은행 영업점에도 신고를 해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거든요. 뭐 통장을 넘겨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이제 범죄 행위로 말씀하셨듯이 네.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뭐 다양한 예방법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염두하셔가지고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만 더 주의를 살피셔서 이런 사기에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남았던 게 합격 비결과 NCS인데 이제 합격 비결은 맨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고 NCS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네. 어떤 이슈에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이제 NCS 같은 경우는 올해 130개,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 NCS라는 표준을 사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이 NCS를 직접 개발한 기관이자 처음으로 이제 NCS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제 인사 담당자랑 그 이번에 합격한 청년 인턴 두 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합격을 했나.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NCS에 관련해서 이제 가끔 좀 이야기를 나눠본 바 있긴 한데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처음으로 NCS를 도입해서 또 합격자를 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이제 모집 공고 후에 원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네. 직무 능력 평가, 그러니까 직업 기초 능력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면접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공고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직업 기초 능력 모듈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활용 패키지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 과정에 NCS를 이제 활용한 셈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총 3가지입니다. 우선 네. 직무 파악 능력을 봤는데요. 공단 산업을 수행하는 현업 부서의 피드백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직무의 지식, 기술, 태도들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취업 준비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CS 기반 지원서인데요. 공단에서 근무하게 될 때 필요한 직업 능력 보유 정도 그리고 그 노력을 볼 수 있도록 직무 연관성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개발한 면접 툴을 활용을 했는데요. 뭐 행정, 인쇄 그리고 뭐 전산 개발과 같은 모집 분야별로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 도구 그리고 면접 문항을 자체적으로 산인공에서 개발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NCS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련 전공자라든지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점수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의견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학생인데 어떻게 경험을 쌓느냐, 직접 회사에서 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의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도 가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뭐 인턴도 있을 수 있고, 당장 학교 과제, 아르바이트 등 굉장히 이제 활용만 잘한다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또 배우고 느낀 점나 본인의 가치관 등을 표현을 잘한다면 네.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해당 전공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NCS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한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NCS를 직접 또 개발한 곳이기도 하죠. 이제 좀 모범 사례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활용해 보니까 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취재 결과? 네, 말씀하셨듯이 NCS 개발 기관이고 네.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사실 NCS 기반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네, 하지만 이 채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NCS 기반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보면 공단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기존 채용 방식으로 입사한 직원들보다 높았고 또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하신 분들이 좀 신선함과 함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이번에 기출문제 어떤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랑 또 직접 인사 담당자한테 들었던 모범 답안을 이제 여러분께 또 좀 소개를 해드릴까 좋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창립 기념 행사 때 이제 1000그루의 나무 심기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본인이 50명을 이제 참석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행사 당일날 20명밖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3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면접 때 나왔다고 해요. 김태진 씨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딱 이 질문 듣고 든 생각이 악덕업주인가 봐요. 저는 30명에게 권고사직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직하니까 뭐라고? 예. 저는 악덕업주인가 봐요. 예.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좀 점수 잘 받았대요? 아, 네. 이제 그 사실 이 공단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그 핵심 키포인트였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30명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하면은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지인이나 이제 그 본인 아는 사람들을 모으겠다 이런 인원 대답이 채우기. 그쵸. 예. 가장 흔한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을 초대를 해서 같이 함께 이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그 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금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도움을 주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의 성격을 이제 식목 행사랑 접목을 잘 시켜서 그런 마음가짐을 잘 어필을 했던 것이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키포인트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그런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과는 굉장히 비교가 돼서 너무 창피하고요. 근데 사실 NCS 하면 저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시고 접하고 계신데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 많아요. 예, 산업인력공단에서 좀 우리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거 알려주신 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NCS가 도입되면서 직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NCS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가 굉장히 다양한 만큼 나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뭐 자신의 강점이라던가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이제 차분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직무를 찾고 이제 네,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또 NCS에 대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 가지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시죠. 띵동 합격 비결입니다. 제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눈과 귀를 쫑긋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합격 비결. 어디에 합격 비결을 오늘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죠? 가장 많은 지원자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삼성입니다. 네, 지금 한창 또 삼성 면접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사트 합격자 발표 직후에 이제 한번 삼성 그 면접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오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진짜 현실적인 꿀팁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삼성 면접의 합격 비결, 합격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에게 또 직접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하반기에 이제 채용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고 또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 면접의 진행 상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사실 삼성 면접은 2000년대에는 이제 임원 면접,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이렇게 세 분야로 진행이 됐는데요. 2013년이 되면서 집단 토론 면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임원 면접, 직무 역량 면접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직무 역량 면접에는 PT 면접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평가는 총 7단계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뭐 반드시 합격을 시켜야겠다 하는 지원자에게는 A+를 주고요. 반드시 불합격을 시키고 싶다. 반드시 안타깝죠. 불합격을 시키고 싶다. 그
D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8명의 평균치로 최종 결과를 이야. 도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제 B 이하의 평가를 제시를 하면 합격이 보류된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어려운 면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군요. 자, 그렇다면 면접에선 어떤 부분들을 주로 보나요? 네, 이제 면접은 크게 그 문화 적합성이랑 직무 적합성 두 요소를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이제 문화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덧셈과 뺄셈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승부군성이 굉장히 강한 독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또 그 조직원들과 잘 융화할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한 그런 인간미도 갖추고 있다. 이 두 가지 역량을 함께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종과 인간미. 예. 그리고 이제 직무 적합성 같은 경우는 1+1 대표 경험이 좀 중요한데요. 예. 이제 그 하나는 전공 과목을 이제 통해서 직무 관련 경험이나 이런 뭐 성취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경험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뭐 한두 가지 대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역량을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삼성 신입사원 인재상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열정과 몰입, 학습과 창의, 소통과 협업인데 요 역량들을 잘 염두를 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또 취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메모하시고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무 역량 평가에는 이제 PT 면접이 포함이 되죠. PT 면접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과제를 제시를 해주고 30분 내외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장에는 화이트보드 판이 놓아져 있는데요. 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네. 오른쪽에 화이트보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른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편한 위치고요. 또 몸짓 언어를 그러니까 비언어를 구사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기로는 뭐 사람의 감정은 우측 얼굴보다 좌측 얼굴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뭐 발표는 3대7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한 내용이나 화이트보드를 보는 비율이 30% 정도고 이제 70% 이상 면접위원의 얼굴을 보는 게 이제 뭐 자신의 얼굴을 확실히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PT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발표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준비한 내용을 면접위원들에게 3대7의 비율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어필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원 면접에 대해서도 살펴봐야죠. 임원 면접 상상만 해도 바들바들 떠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이제 4단계로 좀 구성이 돼요. 이 4단계는 문을 여는 질문,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이제 상황을 이제 전개해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4단계 구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네. 이제 한 명당 보통 한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면접위원들이 사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만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분에 1개꼴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기소개에서 그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내용을 또 그대로 읽다 보면 너무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살려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또 간단하되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단계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원자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질문 같은 경우가 뭐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순간은 무엇이냐, 뭐 회사의 조직 문화 가운데 뭐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민감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조의 필요성이나 그런 노조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뭐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만 대답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두 개의 의견을 같이 좀 종합을 잘 해서 좀 유도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 면접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른 어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면접은 다대일 방식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좀 왕따 방식인 건데 좀 불안하잖아요. 모두 나를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뭐 저도 면접
준비를 네. 할 때 저는 인형을 두고 혼자서 막 말하고 어. 네, 그리고 과일 사과에 이제 표정을 4개 그려가지고요. 어. 안 좋은 표정, 좋은 표정 그려놓고 저 나름대로 빙의를 해가지고 면접관이라고 야. 생각하고 면접 준비를 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청 그 네, 뭐. 그림만 봤으면 이상한 사람 예, 같았겠네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예. 네, 준비 준비 많이 방법인데요. 하셨군요. 예, 예. 네, 삼성 면접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1대 다대일로 이루어지는데요. 면접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지원자가 참여를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면접의 장점이 면접위원 4명이 이제 다각도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다각도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긴장감을 좀 늦추면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네 분이기 때문에 숨 돌린 틈 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이 결론부터. 네,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짧게 결론부터 말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네, 면접 준비의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결론을 말하고 그 이후에 뭐 어떤 근거라든지 방식, 방법 등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면접에서 아주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사 접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하반기부터 삼성이 창의성 면접을 새로 도입을 한다고 발표가 네네.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하반기부터만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 상반기에도 조금 그런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이 창의성 면접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2가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고 또 하나가 논리적 설득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특이하고 창의적인 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되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정말 창의적인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좀 이제 어필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백두산이랑 한라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3단계 스토리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문 지식을 잘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가진 아이디어 요거를 이제 또 제시를 하고 이제 본인의 전문 지식과 이 아이디어를 잘 융합을 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네 사실 뭐 가장 좀 뻔하지만 이게 네. 가장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합격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에이 뻔한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런 기본을 지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게 최고의 합격 비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양한 취업 이슈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핫이슈와 키워드 2분 기자와 함께 오늘 심층 취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